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여론고수,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포분들도 게시판을 보니까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벨라루스 정말 감사드리고 노르웨이, 핀란드에까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좀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조회, 여러분들의 사랑이 홍영림 기자와 배종찬 소장 통통한 두 사람을 춤추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 분석 대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종찬 소장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이른바 커플링 효과, 연동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지금 소환까지 됐습니다. 지지율은 주출마거나 민주당 지지율 내려가고 있고 지금 한길 리서치와 쿠키 뉴스의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0%다. 아니 뭐 27%인가 8%인가 그랬죠. 20%대다. 제가 2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위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다. 시작도 안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소환 국면에서 이제 좀 그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방향이 좀 많이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그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소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떤 대응이 어떻게 영향을 지지율에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약간 뭐라 그러나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당 전체가 딜레마 같아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딜레마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예고가 된 거죠. 예고였다. 예고가 된 거죠.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고 당대표에 이제 나갔는지는 제가 솔직히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으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그래서 아예 지금이라도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은 그분 입장이 있으니까 그분 당내에서 이제 전 국회의원이지만 어쨌든 그분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내려와라 말아라 제가 주문할 입장은 전혀 아니니까 이제 모르겠고 다만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느냐. 이제 어떤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빠져갖고 거기서 후적되다 보면 그러니까요. 앞으로 내후년 대선 때까지도 이게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방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웅래 의원도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전달됐는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위기가 솔솔 나온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방송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되는 시점에 이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홍 기자님 보실 때는 이 검찰의 소환에 성남 FC 후원금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환에 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론을 생각하면 아니면 지지층들을 생각해서 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제 그 소환을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단지 이제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이유가 안 되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 이제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 검찰이나 경찰 뭐 소환 평생 뭐 당해볼 일이 예. 거의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은 안 당하셨어요? 소환 당해봤잖아요. 예, 저는 알죠. 저도 저기 누가 저를 뭐 기사 쓰다 보면 그런 일 있으니까 저는 뭐 서울중앙지검. 저도 중앙지검도 가보고 아니, 가실 뭐. 거면 중앙지검을 가야죠. 저도 중앙지검 가봤어요. 엘리트 코스예요, 중앙지검. 중앙지검 가보고 뭐 이제 경찰 소환도 해보고 했는데 예. 보면은 뭐 저는 광고 뭐 다 무혐의 처리된 사안들이에요. 뭐 나중에 뭐 문제가 된 것도 없지만 네. 그래도 진짜 나가기 마음에 싫어도 손을 얹고 진실을 말씀하시죠. 예. 진실을. 무혐의 처리됐으니까 이렇게 됐지. 뭐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소환장이 이제 등기 우편으로 날라오고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 네.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예. 등기 우편으로 날라오고 전화도 오고 예. 뭐 문자도 오잖아요. 그렇죠. 다 뭐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랬을 거고. 예. 근데 그럴 때 나 이거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소환에 응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전혀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네. 예? 이거 뭐 소환 왔을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하면은 가요 그냥 다. 그럼요. 가서 저는 이제 뭐 시간 맞춰서 갔죠. 시간 딱 맞춰갖고 예를 들면은 그거죠. 그리고 또 이제 1시간 전에 갔다는 말도 있어요. 1시간 전에 안 갔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가서 그 예상 질문 답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뭐 몇 시간 동안 준비하고. 충실하게 뭐 A4지 한 열 몇 장으로 준비해갖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저는 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실하게 다 대답해주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나에 대한 게 무리한 거다. 뭐 예. 이런 거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무혐의 받았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이건 사실 거의 저에 대해 무고의 수준이다. 예. 뭐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얘기하면. 해명을 하시고. 근데 해명을 하는 네. 대부분 사람 다 그래요. 어. 근데 거기서 해명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예. 이제 그 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된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기소가 된다든지 이재명 그런 대표는 피의자 소환입니다. 더군다나. 그렇죠. 예. 참고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참고인 소환도 예. 돼보고 피의자 소환도 돼봤는데 인생이 복잡하네요. 아니 기자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네. 종종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해명을 하는 게 정도지 해명 안 한다?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기소해 버리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응이 여기 소환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강성 지지층이나 예. 아니면은 뭐 여기서 밀리는 모습을 정신 탈압이다. 보이는 게 뭐 아니다. 뭐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는 뭐 복권 뭐 저기 풀어주겠다니까.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 그래요? 아니 그 이전에 예. 뭐 사면에서 이제 풀어주겠다니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면 안 받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덜러리 안 쓰겠다. 들러리 안 쓰겠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난 소환 안 하겠다, 안 당하겠다, 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논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좀 이게 우리랑 다른 이게 층에 사시는 분인가? 한 세상의 사람 아닌가? 뭐 정치인들은 왜 저래? 정치인들은 왜 그런가? 그리고 뭐 아까 노웅래 의원 말씀드렸지만 노웅래 의원 같은 케이스는 지금 정도의 이제 나온 그 혐의를 보면 아마 그 별반 그 일은 없이 뭐 저기 야당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불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권을 할지언정 저기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부결을 시킨다. 아니, 그러니까 부결을 못 시키는 거죠. 부결을 저 정도 지금 혐의가 나와 있는데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이 이재명 의원은 저기 통과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야 뭐 당내에서도 차별이냐 그런 말 나올까봐 지금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도 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냥 통과시켜줬을 거예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물론 우리 방송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근데 홍 기자님 중요한 것은 노웅래 의원 건이든 이재명 대표의 소환 건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고 또 소환에 대해서 불응한다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고 그런 수순으로 가면 강경 지지층보다 훨씬 많은 그 중도와 이제 중도 보수층들이 볼 때는 이게 법 위에 딴 세상에 계신 분들인가 이제 뭐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지지율에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아니 이게 지지율이 낮아지면 지금도 서른, 박영선, 조응천, 김혜영, 박용진 계속 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또 이른바 비명계에서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그 어느 당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저기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내분 때문에 떨어져요. 당 지지율은 내분이다.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분이에요.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그럼 저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준석 사태가 있을 때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곤두박질 쳤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잖아요. 뭐 지금도 그 여진이 남아 있지만 어찌 됐든 내분이 있으면은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비명 계열 쪽에서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당 내분이 크게 이제 파열음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죠. 몰랐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네요. 내분. 참 무슨 인사이트 K 소장이라고 또 인사이트래. 지금까지 분석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분석이 아니었나. 자, 여러분들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내분입니다. 정말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너무 좋았어요. 조금 전에 홍희영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